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자동차 소식 들고 찾아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테슬라의 무인 로보택시 사이버캡입니다. 사이버캡은 지금 텍사스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양산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양산 라인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게 바로 지난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환경보호청, 그러니까 EPA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 이 차량 전용으로 설계된 로보택시의 스펙 일부가 먼저 알려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테슬라가 아예 공식 문서를 하나 새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 안에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빈틈들이 정말 대거 채워져 있어요. 이 문서의 정체는 바로 사이버캡 첫 대응자, 대응계획, 영어로는 First Responder Interaction Plan이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방관이나 경찰 같은 응급 대응 인력들이 도로 위에서 이 차량을 실제로 마주쳤을 때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지침서예요. 이 차량은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스스로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원을 끌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하드웨어 기능들까지 자연스럽게 함께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 매뉴얼 전체에서 테슬라는 이 차량을 공식적으로 사이버캡 로보택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자율주행 모드를 문서 안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SA 기준으로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참고로 SA 레벨 4라는 건 특정한 조건 안에서는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이 차량 스스로 모든 주행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러브9 채널에서 자율주행 관련 소식을 계속 다뤄왔지만 이렇게 공식 문서에 레벨 4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들어간 건 꽤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배터리 구조로 넘어가 볼까요? 이 문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이버캡이 배터리를 두 개로 나눠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차량의 전자장비랑 컴퓨터를 구동시키는 저전압용 배터리가 따로 있는데 이게 48V짜리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이건 사이버트럭에서 먼저 쓰였던 방식이고 이번에 사이버캡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아는 모델 Y 같은 일반 소비자용 테슬라 차량들은 12V에서 16V 사이의 저전압 구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트럭에서 검증된 48V 시스템을 사이버캡까지 그대로 가져왔다는 건 테슬라가 다음 세대 차량 라인업 전체에서 배선 무게를 줄이는 방향에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차량을 굴러가게 하는 구동계, 쪽, 그러니까 고전압 배터리는 400V짜리 리튬이온 배터리 팩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사이버캡이 사이버트럭에 들어간 800V 구조를 그대로 물려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테슬라는 기존에 대량 생산 중인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400V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전자회로들을 보면 재밌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양산형 사이버캡에는 무선폰 충전 장치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대신 승객들은 중앙 터치스크린 바로 아래쪽에 있는 USB-C 포트에 직접 케이블을 꽂아서 충전해야 해요. 이제 응급상황 대응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매뉴얼에는 만약 사이버캡이 위험한 위치에 멈춰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응급대응 인력이 차량 내부에 있는 조작 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차를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운전자가 없는 차량을 응급 상황에서 확실하게 꺼야 할 방법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테슬라는 물리적인 이중 안전 장치를 마련해뒀는데 바로 두 개의 퍼스트 리스폰더 루프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이 루프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일부를 절단해서 제거하면 차량 전체 전원이 차단되는 구조예요. 다만 완전히 전력이 빠지기까지는 최대 2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루프 중 주 루프는 보닛 아래쪽에 있고 예비용 루프는 B필러 커버 안쪽, 그러니까 강철 패널 2장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이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테슬라는 이번 사이버캡에 처음으로 B필러 부분에 외부 마이크를 달았습니다. 이건 테슬라의 어떤 차량에서도 이전엔 없었던 구성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차체 하부에는 스피커까지 내장돼 있습니다. 이 조합 덕분에 승객이나 현장의 응급대응 인력이 문을 굳이 열지 않고도 원격에 있는 로보택시 지원팀 직원과 바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전 관련 기능도 하나 더 있는데 액티브 후드라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보행자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닛이 순간적으로 위로 튀어 오르면서 충격을 완화해주는 장치예요. 견인 방식도 좀 독특합니다.
보통 테슬라 차량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사이버캡은 4바퀴를 전부 지면에서 띄운 상태로만 견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용 견인 스트랩이 기본으로 딸려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카라비너까지 함께 제공됩니다. 이 장비들은 앞쪽 번호판을 나사로 풀고 돌리면 그 안에서 꺼낼 수 있는 구조예요. 휠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 사이버캡은 4바퀴 모두에 골드 색상의 휠 커버가 씌워져 있습니다. 이 커버는 허브캡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바깥쪽으로 확장돼서 타이어 옆면까지 덮어주는 형태예요. 필요할 때는 이걸 떼어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휠 너트에 접근하거나 타이어 공기압 밸브를 조작해야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떼어내는 방법도 문서에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요. 유연한 바깥쪽 테두리 부분을 손으로 잡고 자신 쪽으로 당기면서 원 전체를 빙 둘러가며 반복하면 고정 클립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커버가 빠지는 방식입니다. 안전 장비 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역시 에어백입니다. 이 소방관용 안내서에는 사이버캡에 최소 10개의 개별 에어백이 탑재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전면부, 무릎 보호용 커튼 형태, 그리고 좌석에 장착된 독특한 사이드 에어백까지 포함되는데 이 사이드 에어백은 좌석의 안쪽과 바깥쪽 양방향 모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승객이 안전벨트를 풀거나 문을 여는 순간 차량은 즉시 주행을 멈추고 자동으로 주차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밖에도 자잘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기계적인 디테일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배터리 냉각액은 다른 액체들과 구분이 쉽도록 밝은 주황색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외부에 달린 각각의 카메라마다 전용 세척 시스템이 붙어 있는데 이게 가압 공기 캐니스터를 활용해서 특히 날씨가 안 좋을 때도 렌즈를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충전 중에 충전 포트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대비해서 수동으로 충전 케이블을 분리할 수 있는 비상 해제 장치가 뒷바퀴 휠 하우스 안쪽 라이닝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엔 이 차량이 승객을 태우지 않았을 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문서에 정리가 돼 있어서 살펴볼게요. 사이버캡은 승객이 없을 때는 자기가 맡은 운행구역 안을 돌아다니거나 주차장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충전소나 서비스 센터로 알아서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만약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기거나 통신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등을 빠르게 깜빡이면서 안전한 곳으로 갓길에 정차를 시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사이버캡이 사실상 모든 종류의 공공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도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간선도로, 시내도로, 시골길, 그리고 주차장이나 주차 건물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공항 픽업 구역도 처리할 수 있고 세차장 출입도 가능하며 도로 위에 놓인 콘 같은 장애물을 피해서 주행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 있는 응급대응 인력이 손으로 명확한 신호를 보내면 그 제스처를 해석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낮과 밤 모두 주행이 가능하고 약한 비나 중간 정도의 비, 안개, 그리고 눈이 오는 날씨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응급 매뉴얼 공개와 함께 또 하나 알아두실 소식이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번 주에 스티어링 휠도 없고 페달도 없고 그 어떤 수동 조작 장치도 없는 양산형 사이버캡을 오스틴의 실제 공공도로에서 정식으로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쪽 흐름도 조금씩 이 방향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즉 NHTSA가 최근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이버캡을 실제 도로에 풀어놓기 위한 규제 환경이 점점 더 뚜렷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셈이죠.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사이버캡의 첫 대응자 매뉴얼에 담긴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배터리 구조부터 마이크, 에어백, 견인 방식까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이번에 처음 공개됐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반영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